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단상유도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제가 3편입니다. 최종적으로 서브노트 3편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상유도전동기 기동법에 대해서 1편 개념 영상, 이 회전자개설에 의한 단상유도전동기의 회전원리, 그리고 단상유도전동기의 기동법 2편 이렇게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3편 단상유도전동기 기동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서브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1. 개요. 단상유도전동기란 단상교류를 전원으로 하여 회전하는 전동기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칸을 띄워놨거든요. 근데 서브노트 만드실 때 제가 학원에서 배울 때나 스터디원들과 할 때 똑같습니다. 이 세 칸 띄워놓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개요가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막 이렇게 애국가를 썼다가 내일은 또 이렇게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론이 추가되니까 또 다른 말을 써주고 싶어. 그래서 저는 개요를 대부분 볼펜으로 이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샤프로 쓰고, 쓸 말이 없으면 두 칸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 줄만 쓰고 개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단상유도전동기란 단상교류의 전원으로 하여 회전하는 전동기이다. 그래서 쓸 말이 없으면 단상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해 분산기동법, 콘덴서 기동법, 반발기동법, 쉐이딩 코일에 의한 기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개요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특별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정의 정도만 이렇게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 두 칸을 비워졌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브노트는 여러분,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은 오히려 서브노트는 설명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기본 개념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이죠. 개념 영상 잠깐 이 자료 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이 회전자개설에 의한 단상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 그래서 이 교본자개가 발생한다. 이것을 충분히 단상유도전동기의 기동법 개념 영상 1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브는 교본자개의 분해, 이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왜냐하면 서브노트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걸 주저리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이 있으면 그 시험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쓰는 거고,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 이 정도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막 일일이 다 쓸 수 없잖아요. 이거 지금 이 회전자개설에 의한 회전 원리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원리를 답안지에 보여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정연파로 설명드리게 되겠죠. 플러스일 때 Rn, 그러니까 이 정연파가 하나만 그려지죠. 3상은 R상, S상, T상 120도의 위상을 갖고 그려지는데, 이것은 정연파 R상에 대한 것만 그려지고, 서로 0에서 최대값 됐다가 0 됐다, 마이너스 최대값 됐다 0, 서로 증가했다가 0 됐다가 반대 방향으로 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교본자기에서 설명드렸듯이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 0점으로 갔다 다시 마이너스 최대값이 됐다 0점으로 갔다, 이렇게 서로 교본할 뿐 회전자기를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전할 건데, 이것은 답안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기술사 답안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처럼 이렇게 좀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일 뿐이지, 결국에 이게 하고자 했던 말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본할 뿐, 이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세심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전할 뿐 회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회전자기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콘덴서 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한쪽으로, 그러니까 합성해서 한쪽으로 합성 자개를 만들어서 회전시켜 주어 그쪽으로 이제 토크를 증가시켜 회전한다. 결국에 이게 결국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개념 영상 1편에서, 그렇죠 여러분? 주건선과 보조건선이 있는데, 교본자개만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교차자개를 만들어준다. 이거를 콘덴서를 쓸 건지, 그 다음에 보조건선의 위상을 빠르게 할 건지, 아니면 단락건선을 쓸 건지, 아니면 쉐이딩 코일을 쓸 건지, 이 교차자개를 만들어줘서 결국에 이 합성자개를 만들어줘서 이 합성자개에 의한
회전력으로 회전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단상유도전동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공부했을 때 서브노트 그대로입니다. 단상유도전동기의 특징은 기동 토크 없이 기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상유도전동기는 기동 토크 없이 기동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전 자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어떤 방향이든 약간이라도 회전하면 그 방향으로 가속하는 토크를 발생한다. 그래서 그 교차 자계를 발생해줘서 합성 자계를 만들어줘서 그 힘으로 의해서 어떤 방향이든 오른 방향이든 왼 방향이든 회전 자계만 만들어주면 회전을 한다. 그리고 펜 블로어, 선풍기 등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많이 보고 계시고 가정집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는 소형 모터에 적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특징이고요. 이제 여러분 3페이지 안에 답안지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주저리 그런 말들을 답안지에 다 쓸 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기술사 답안지는 그림과 팩터들을 보여주면 점수가 좀 더 잘 나온다는 속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표현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기동형만 뭐 반 페이지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여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동 원리는 주건선 정류 역류각 파이 m이 보조건선 역률각 파이 a보다 늦어 위성차가 발생. 제가 보조건선 역류를 2분의 1로 감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건선이 보조건선보다 위상을 늦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역률로 표현한 거고 결국에 위상차를 만든다. 근데 이거는 기본서에서 이제 역률로 표현했더라고요. 역률.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게 그림이 더 잘. 그러니까 결국에 교본 자계가 있는데 보조건선으로 교차 자계를 만들어서 이 합성 자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 이 교차 자계는 교본 자계와 틀려야 되기 때문에 얘 위상을 여기 보조건선의 위상보다 늦게 해서 IM보다 늦게 해서 이 차이를 만들어서 이 합성 자계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그겁니다. 그 뜻을 역률로 이 기본서 최용규 교수님의 성한당 전력시설물 설계는 역률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기동 후, 그렇죠? 기동 후 이제 어느 정도 회전이 되면 이 리미트 스위치를 보조건선은 이제 전원에서 개방한다. 왜? 우리는 회전하는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기동형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보고 계시는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콘덴서 기동형은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콘덴서 기동형. 그렇죠? 콘덴서 기동형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산 기동형과 어떻다? 원리가 똑같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이 콘덴서를 설치해서 위상을 어떻게 확실히 차이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개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마이크로 콘덴서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거 전기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이나 어떤 선풍기나 어떤 1마력, 2마력짜리 공무팀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해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 마이크로 콘덴서 설치되어 있고 그걸로 해서 기동하는 겁니다. 그 위상차를 발생시켜서. 이제 기술사 공부하면서 그런 실무나 이런 것도 아시겠죠. 그리고 수변전 설비도 정확하게 계산할 줄도 아셔야 되고 앞으로 공부하시면 그런 내 주위에 있는 전기에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고 이건 어떤 이론이 적용될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게 과연 시험인지 내 생활인지 이렇게 그렇게 모르는 그런 기쁨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 기준 이제 콘덴서가 이렇게 앞선다. 제가 이거는 콘덴서 원리할 때 많이 설명드리고 이게 진상이다, 지상이다, 그렇죠? 진은 한자로 앞설 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 전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주건선 IM은 항상 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지고 그러니까 위상이 늦는다, 뒤진다. 근데 이제 콘덴서를 설치해서 보조건선 위상을 앞서게 한다. 그래서 그 합성 자계에 의한 이 팩터, 이 합성 자계의 팩터에 의한 이 합성 자계의 이 차이만큼 회전력을 발생해서 회전 자계에 의한 회전력을 발생해서 어떻게 회전한다. 그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간단히 썼는데 이제 얘도 콘덴서를 연결하고 이제 기동 시에만 사용한다. 결국에 어떻게
개방된다. 위상 차이에 의해서 이제 콘덴서에 의해 기동한다. 분산 기동형과 어떻다? 내용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입니다. 반발 기동형. 반발 기동형은 전기자는 회전자는 전기각과 180도 위상을 갖는 두 개의 브러쉬가 굵은 도선으로 단락. 기동 시에는 반발 전동기에 의해 기동하는 방법.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회전자는 전기각 180도의 위상차를 갖는 두 개의 브러쉬가 굵은 도선으로 단락. 기동 시에만 어떻게 반발되어 기동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만 처음 보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잠깐 그 제가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 주건선과 회전자가 있는데 여기 단락건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락건선을 설치해서 주건선은 교본 자개가 발생한다면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말고 교본 자개가 발생하면 이 회전자에 유도되지 않습니까? 그 유도 전류가 흐르고, 유도 전류가 흐르면 어떤 전류에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서 자개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자개가 생성이 되면 얘도 자기 유도되고, 여기에서 또 자개가 발생하고, 결국에 교본 자개와 그 단락건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개가 어떻게 서로 빡치게 한다 이거야. 빡치기. 그래서 반발된다. 그 힘에 의해서 결국에 보면 팩터도로 보면 이런 위상차가 생기겠지만 그런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에 의해서 회전을 한다. 그게 반발 기동형입니다. 그래서 고정자가 여자되면, 그쵸? 고정자가 여자되면 주건선에 회전자의 전압이 유기된대요. 그쵸? 전압이 유기되고, 이건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발생하고, 자개가 그러니까 전류가 발생,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가 형성이 되고, 고정자에서 만든 이 권선이 만드는 이 자개와 서로 상호작용, 서로 빡치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반발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기동되는 게 반발 기동형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반발하고 이러니까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 뭐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어떤 책에는 뭐 굴삭기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단상 모터 갖고 뭐 돌을 깨고 땅을 판다, 이거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상 유도전동기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런 모터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입니다. 여러분, 쉐이딩 코일형은 제가 그림자라고 했죠. 쉐이딩 코일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자석 부분이 시간적으로 늦다. 결국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되잖아요. 아, 쉐이딩 코일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뭐 위상차가 늦다, 뭐 위상이 앞선다, 뭐 이렇게 차이만 만들어. 시간적으로 늦다. 이분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네요. 시간적으로 늦다. 쉐이딩 코일이 없는 부분에서 쉐이딩 코일이 있는 부분으로 이동 자개가 발생하여 회전한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서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기본 개념에서 이게 철심이고 여기에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 전기를 인가하면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고, 쉐이딩 코일이 있는 부분에도 전류가 흐르고, 그러니까 쉐이딩 코일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과는 어떻게 여러분 차이가 나겠죠. 어떤 위상 차이. 분산 기동형도 보조건선은 2분의 1만 갖는다며 주건선에 어떤 차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쉐이딩 코일을 이용해서 그 전류의 흐름의 차이를 발생해서 그 위상차를 발생시켜서 이 힘에 의해서 회전을 하겠다. 근데 감춰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한다. 쉐이딩 코일형 기동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크게 언급해서 그린 거고, 이거는 이제 좀 작게 그린 겁니다. 결국에 여기 전기가 흐르면 이 철심을 통해서 이 회전자로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쪽으로 흐를 때 이 쉐이딩 코일이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 힘에 의해서 어떻게 회전을 한다. 회전 자개가 발생해서 회전을 한다. 이게 쉐이딩 코일형입니다. 이거의 특징은 회전자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이동 자개 약하고 시동 토크가 크다. 운전 중에 쉐이딩 코일에 전류 그러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뭐 동선이 발생하겠죠. 어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동선에 의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변압기든 뭐 모터든 모든 것들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어떻게 암기하지 않으셔도 이런 내용의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읽어보시고 문제를 정리하시면 여러분 크게 암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소형 10W 이하의 뭐 이렇게 소형 전동기에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시 고려사항 그래서 적어주시든지 이제 결론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든지 58점이면 뭐 도입시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뭐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 져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3페이지잖아요. 그럼 몇 칸 안 남은 거예요 여기. 그쵸? 몇 칸 안 남은 거야. 한 3칸, 4칸 남았나요? 여러분 기술사 답안지는 3페이지 정도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면 그 시간 안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3페이지로 정리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용이 좋으니까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으니까 막 서브노트가 단상유도전동기 기동법이 5장, 6장이야.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그걸 다 적을 수 있을까요? 서브노트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뭐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냐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기술사 책은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책에는 이 내용이 잘 돼 있고 또 A라는 책에는 이 내용이 잘 돼 있고 B라는 책은 저 내용이 잘 돼 있고 어떤 거는 책이 아니라 인터넷 논문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든 게 이게 요약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 노트이지만 시험장에서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복사해서 그냥 답안지에 붙여 넣는다. 머리 극적극적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그거 나오면 그냥 개요 탁 붙여놓고 단상 이조전동기에 의한 회전 원리에서 그냥 찍어서 갖다 답안지에 붙여놓고 이렇게 아는 문제를 빨리 써서 정확하게 답을 써서 고득점을 맞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생각해서 풀 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고 합격을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 중에 기본 문제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해서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종교는 알아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일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공부하시거나 뭐 같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소개시켜 주셔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 뭐 잘못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 유튜브 공개할 때 제 거 블로그와 제 거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제 그 답변을 주시면 제가 뭐 검토까지는 아니고 그게 맞는 내용이면 블로그나 유튜브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합격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